안녕하십니까, 한인경입니다. 누구나 건강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참살이라고요. 정말 먹을거리며 두루두루 신경 쓰고 챙기고 운동하시고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역시 또 그렇게 많으시거든요. 근래에 당뇨 대란이다 이런 얘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면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로 당뇨병 환자가 급증한다면 앞으로 10년쯤 뒤에는 이 당뇨병 후유증이라든가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무려 600만 명에 이를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 당뇨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방 당뇨 이야기 저희가 이 시간과 다음 주 두 차례에 걸쳐서 과연 이 세계인의 위협으로 막강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당뇨란 무엇인가, 또 어떻게 예방해야 되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그 점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당뇨 주간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특별히 마련해봤는데요. 오늘 이 설명 주시기 위해서 한의사 한주석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심각하면 당뇨병의 날이 다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나라의 경우는 11월 7일이 당뇨병의 날이고 네. 또 세계 당뇨병의 날은 11월 14일이고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만큼 전 세계인의 고민이란 얘기죠. 그렇죠. 예, 그걸 어떻게 해서 이런 게 이제 또 정해지고 그런 건지 좀 잠시 네.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요. 무슨 날이 있다는 거는 심각성을 지금 경고하는 그 그렇죠. 말이 될 수 있는데, 네. 이 당뇨병이 그만큼 침묵의 살인자, 당뇨 대란 이 표현을 쓰기도 하죠. 네. 그만큼 심각한 상황인데 그 차원에서 세계 당뇨 날이 정해졌는데 세계 당뇨병 그 협회와 네. 보건기구, 세계 보건기구 그 산하에서 당뇨병을 예방하고 네. 조기에 그 발견하자는 그 뜻으로 세계 당뇨 날을 정했는데 네. 11월 14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11월 14일은 그 당뇨에 작용되는 인슐린을 네. 발견한 그 벤팅 박사를 기리는 뜻에서 그리고 또 그 홍보하는 뜻에서 그 날짜 생일 날짜로 정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죠. 네. 그리고 그게 91년도에 결성이 돼 있고 네.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그 다음에 92년도부터 그 대한 당뇨병학회하고 그다음에 한국 당뇨협회가 네. 당뇨날을 정했는데 네. 11월 둘째 주로 정해져 있고 올해가 이제 11월 7일이 그날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심각한 질환에 대해서 좀 주의를 환기시키고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고 예방을 좀 더 철저히 해보자 이런 의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매년 매일이 중요하죠. 그래도 하루가 있음으로써 그렇습니다. 한 주가 있음으로써 또 네.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는 당뇨이시면서도 당뇨인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워낙 주변에 많이 알고 계셔서 그렇긴 하지만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당뇨란 어떤 질환인가? 그거부터요. 예. 저희들이 이제 당뇨는 당자가 설탕당자고 요자는 오줌 요자거든요. 소변이고요. 예. 그래서 보통은 당뇨병 환자분들이 이렇게 오줌을 싸면은 그 단내가 나고 거품 나고 그러듯이 이제 설탕 냄새가 나는데 실제로 그걸로 당뇨를 진단하기는 좀 위험스러운 것이고 뭐 혈액을 통해서 혈액 내에 당이 축적돼서 나타나는 변화를 이제 그 검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인슐린이란 그 호르몬이 분비가 돼야 돼서 정상적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인슐린 분비량이 적거나 아니면은 분비가 되더라도 제대로 활용이 못 돼서 체내 혈액 내에 당이 축적이 과다하게 돼서 이제 병이 발생된 걸 저희가 당뇨라고 하는 거고 이제 한방에서는 그거를 소갈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소갈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소갈의 의미가 우리가 초기 증상 중에 이제 갈증이 있다는 그 갈자인데 몸속에 있는 진액을 태워서 갈증이 유발되고 몸이 마른다. 그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상도 물을 많이 마신다, 쉽게 허기진다, 그다음 소변을 자주 본다, 체중이 감소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증상이 나타나면서 한방에서는 구분이 이제 상중하, 이제 3소로 구분해서 병의 진행 단계를 이제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런데 그 소갈병이라고 예전에 우리 저 역대 왕 임금님께서도 소갈병으로 또 고생하시고 돌아가시고 이런 얘기가 있는 거 보면 참 무척 오랜 거죠. 그렇죠. 세종대왕님도 그랬다고. 예. 근데 이 당뇨가 얼핏 생각하기에 이렇게 연세 드셔서 세월이 가면 겪으시는 게 아니라 요즘은 어찌된 일인지
남녀노소 구분이 없어요. 예. 그렇죠. 지금 이제 당뇨를 크게 이제 구분하면 이제 1형 당뇨와 이제 2형 당뇨가 있는데, 네. 이제 1형이라는 거는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인슐린을 반드시 투여해야 될 그 환자군. 네. 그다음에 2형이라는 거는 인슐린이 아까 원인에서 언급됐듯이 인슐린이 분비량이 적거나 분비돼도 활용이 안 되는 그 2형 같은 경우인데, 소아당뇨나 젊은 층에 나타나는 당뇨는 대부분 1형이죠. 1형. 예, 인슐린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환자들은 사실은 그 인슐린의 의존을 받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저희 한방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 아, 예. 단지 이제 2형 당뇨가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중년 이후에 이제 생활 습관이나 그 음식에 대한 절제, 그다음에 환경적인 요인으로 이제 발생되는 당뇨인데, 네. 그게 이제 저희가 치료할 수 있다는 이제 그 네.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뭐 소아당뇨도 있고 두루두루 그렇지만 제일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는 그래도 한 50대, 60대 그 이후. 그렇죠. 요즘은 퍼센테이지 보면 추산이 이제 10% 전 인구의 10%에서 450만, 500만 넣다가 뭐 한 10년에는 뭐 600만도 이제 말씀 나누는데, 실제로 전 인구의 비례에서 10%인 거지. 이제 증상이 많은 40, 50대를 넘어가는 20% 정도는 네. 잡아야 될 겁니다. 네. 20%가. 그래서 이제 50대가 모여서 10명 있었다. 네. 그러면 대부분 아마 2명 정도는 당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 60대다 그러면 아마 2.5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네. 그 정도로 그 연령에 따라서 올라갈수록 많이. 그러니까 저희가 당뇨 대란이라는 그렇죠. 표현을 다 쓰죠. 예, 예. 예. 근데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증상이 있음에도 내가 그게 당뇨로 시작되는 건지 모르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냥 목이 좀 마르다. 그렇죠. 뭐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나. 피로 먼저 몸이 약해서 이제 보약을 예. 쉽게 넘어갈 수도 있죠. 예, 뭐 소변에 좀 거품이 피곤해서 그런가 봐 네, 네. 이러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당뇨 질환이다 아니다를 가늠하는 뭔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기에는 지금 심하기 전까지는 네. 그 소홀하기 쉬운데, 이제 요즘 같으면 이제 건강보험도 2년에 한 번씩 그 성병 진단을 하기 때문에 그때를 이용하고 규칙적인 그 당뇨의 증상들이 예상되는 증상들이 나왔을 때 이제 많이 피곤하다거나 갈증이 많다거나, 그 다음에 소변이 자주 본다거나 거품이 네. 난다거나 네. 이런 류에 이제 오면 미리 이제 점검을 해보는 게 좋죠. 근데 그 점검도 그 객관적인 자료에 이제 근거해야 되는데, 대부분 혈당을 검사하고 네. 또 그 혈액 속에 있는 당화 혈색소라고 있거든요. 당화혈색소. 예, 그래서 혈당, 식전 직후 혈당과 당화 혈색소를 기준으로 이제 증상이 얼마나 심하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됐겠다, 그렇게 추정이 가능하니까 그런 객관적 자료를 의존해야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그 혈당 수치 같은 거를 측정하는 것은 양방에 가셔서 그렇죠. 확인을 해보시는 게 예, 예.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혈당이 뭐 얼마다, 그래서 상태가 심각하구나 아니면 초기이구나 이런 걸 가늠을 하시는 건데요. 네. 당화혈색소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렇죠. 지금 그건 조금 낯설어서요. 예. 대부분 근데 당뇨를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이제 당화 혈색소가 필요한데, 네. 일반적으로 식전 식후당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혈색소 개념은 지금 상당히 그렇게 보편화 개념은 아니거든요. 네. 특수하거나 아니면 전문적으로 다른 분들이 이제 거론되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그 혈당에 대한 거는 음식이나 운동량에 따라서 순간순간 변화가 되는데, 당화 혈색소는 체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하고 네. 헤모글로빈 그 결합도 있는데, 그게 한 3개월 평균치를 추정할 수 있는 그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그 네, 퍼센테이지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 운동이나 음식에 대한 그걸로 인해서 잠깐 그 소홀히 할 수 있는 거를 커버할 수 있죠. 네. 그러면 그 혈색소가 몇 퍼센트면 뭐 어떤 상태고 이런 게 다 가능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7% 이하가 되면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유지가 되고, 이제 6% 이하가 되면은 이제 거의 이제 완치나 아니면은 네. 정상인과 가깝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초기에는 7% 이하만 돼도 안심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뭐 혈당 수치 같은 건 관심 갖고 환자도 계속 측정을 하고 하시지만 이 당화혈색소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 하셨던 분들이 그거는 많으실 것 같아요. 전문가적인 지시를 받아야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검사는 아닙니다. 아, 그거는 예, 아니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같이 그러면은 그걸 낮춰가는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네요. 근데 치료가 잘 되고 관리가 잘 되면
자연적으로 낮아져 있죠. 네. 몸속에 피 속에 네. 혈액 속에 포도당이 없기 때문에 네. 포도당 양이 적어져 있기 때문에 네. 자연적으로 감소돼 있죠. 네. 그 이제 한방적으로 우리 한유석 박사께서는 계속 당뇨 환자에 대한 치료를 다각도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은 치료 방법은 침으로도 하시고 저희들이 이제 한의사기 때문에 한의학적인 방법을 써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의학적인 방법 외에는 식이나 운동이 지금 우선시 돼야 되는데 그걸로만 안 될 분들이 초기는 가능한데 이제 조금 시간이 경과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그 관리가 어렵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의학적인 지식을 쓰는데 그때 이제 침과 한약을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약도 복용하기 편한 한약이나 쓰기도 하고 좀 더 어려운 분은 탕제를 같이 겸용을 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이제 당뇨도 관리 차원을 넘어서서 적극적인 진료를 해서 그 희망적인 그 삶을 살아보자 그렇게 적극적인 진료를 저희가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말씀 들으시면서 많이 궁금하시죠. 한방의원에서는 그럼 당뇨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고 계실까?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그 치료하시는 모습을 담아왔습니다. 화면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중에 단 걸 너무 많이 먹으니까 저희 엄마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30년 당뇨가 계신데 단 걸 하도 먹으니까 너도 조심해야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아기 낳고 나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라 해서 검사를 받았어요. 아기 낳고 나서 했더니 그 혈당 수치가 300이 넘는 거예요. 300이 넘어서 처음에 거기서 인슐린을 놔주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 상시로는 처음부터 인슐린으로 치료를 하면 안 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명하신 이렇게 어머니도 알고서는 오게 된 데가 있어요. 엄마 저기 당뇨 치료한다고 한방적으로 오시는 데가 여긴데 저도 이쪽으로 오지 않겠냐고 해서 따라오게 됐는데 여기서 7월달부터 치료를 받게 됐어요. 그때 처음에 당화혈 색소라고 해서 수치가 15%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3개월 치료 받으면서 처음에 혈당 수치가 300이 넘던 게 지금은 공복 시에 100 이하고요. 그리고 밥 먹었을 때 160 이하로 떨어졌고 혈당 당화혈 색소도 지금 정상인에 가까이 됐어요. 6.5%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치료를 다 받으면 원장님께서는 거의 정상인하고 똑같이 그렇게 생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기뻐요. 치료 열심히 받으려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죠. 네. 아니 그러니까 임신 중에 당뇨가 걸리신 분이세요? 저분은 지금 애가 3개월, 이제 4개월째 들어서고 지금 모유 수유 중이죠. 네. 처음에 올 당시에 색소가 15% 가까워졌고 식후 2시간 당이 300, 한 4, 50 정도 됐었죠. 예. 근데 지금 뭐 거의 정상 수준으로 됐고 앞으로 한 3개월만 더 치료를 하면 된다고 아주 기쁘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환자가. 지금 6.5% 떨어지고 거의 정상 수치 유지되면서 모유도 먹일 수 있고 참 좋은 상태입니다. 예, 근데 당뇨는 사실 당뇨 자체보다는 합병증이 더 무섭다 그렇게 얘기들 하거든요. 그렇죠. 당뇨 합병증으로 올 수 있는 걸 우리가 어떤 걸 꼽아볼 수 있을까요? 당뇨가 침묵의 살인자라는 게 사실은 관리가 잘 되면 그 문제가 아닌데 관리가 안 돼서 당은 조절된 듯 같으면서도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는 그 혈액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전신을 타고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흔히 저희가 눈으로 침투돼서 망막의 변화에 의해서 이제 심하면 실명까지 이제 단계에 이르고 실제 그런 환자들이 저희 한의원에 많이 내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뇌 쪽으로 들어가면 중풍 쪽으로. 그래서 중풍 환자들이 고혈압과 당뇨를 한 반 정도는 같이 있는 확률이 크죠. 그래서 뇌경색이나 이제 뇌출혈로 이제 많이 갈 수 있는 거고. 심장 쪽으로 해보면 관상동맥에 협착이 일어나게 돼서 협심증이나 심하면 심근경색으로 갈 수 있는 거고. 그다음 자율신경계병으로 오고 또 말초신경 쪽으로 오면은 사지 감각장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흔히 얘기를 듣기를 발바닥에 뭐가 붙어 있는 것 같다. 그다음 손발이 저리다. 그런 그 말초신경염 증상을 많이 호소하게 되죠. 그다음에 또 소변 쪽으로 비뇨기 쪽으로 오고 또 생식기능까지 해서 성기능 장애까지 오고. 그래서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 병이 이게 가장 심각한 병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곳곳에 그러니까 합병증을 일으키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앓게 되면. 피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 몸은 피를 모든 곳에 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왜 살이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그런 그렇죠. 발 특히 괴사까지. 그런 경우까지 생기시는 거죠. 그렇죠. 사지, 다리 절단돼서 오는 또 환자들 있고 참 그 괴사에서 절단까지 가는 그 환자들 보면 참 괴롭죠, 저희들. 그럼요. 왜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조절을 잘 한다고 해도 잘 안 돼서 정말 애쓰시는 분들이 많고 어떻게 해서든 합병증이 일어나는 것만큼은 좀 막아보자. 많이들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또 그 합병증이 오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는 그런 환자가 계셔서 또 화면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뇨가 지금 올해 18년을 됐는데 18년 만에 제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말 그 세상을 아주 다시 태어난 기분이고 내가 이런 말 해도 사람들이 믿질 않는다니까 사실 그러는데 바닥에 있는 공도 막 2개, 3개로 보이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침 맞고 지금 2달인가 했지만은 지금 공도 잘 보이고 운동을 다시 시작했다니까요. 제가 체중이 당뇨가 오래되니까 체중이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체중이 내가 아주 미달이 돼가지고 내 키에 그 정상적인 그 체중이 63.5kg인데 내가 48kg까지 체중이 빠졌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이제 2달이 넘은 지금에는 지금 56kg거든요. 한 5kg 이상 제가 살이 쪘어요. 많이 좋아지셨네. 네. 정말 살 것 같으시대요. 아유,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하신 분이시네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당뇨를 20년, 30년씩 앓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거의 포기하세요. 아유, 이건 뭐 이대로 어쩔 수가 없는 건가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당뇨 치료 정말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한방적으로는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니까 상당히 대답하기는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은 그 잘 될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당뇨는 그 완치는 어렵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참 준데 제 생각에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들이 지금 치료할 때 오장육부 기능을 살려서 장기가 활성화돼서 조화를 이루면서 당이 치료하기 때문에 혈당 자체만 낮추는 치료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합병증에 대한 개념도 되돌릴 수가 있고 당도 치료가 돼서 정상으로 가능하다. 생활만 절제를 이루면서 음식 절제가 이루면 그런 얘기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저 환자의 경우도 체중도 많이 돌아오고 그리고 아주 전보다 상태가 많이 호전이 돼서 정말 목소리에 좀 힘이 넘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바꿔드리는 거 참 중요한 거죠. 그렇죠. 당뇨가 비만한 사람이 당뇨 걸린 상태에서 비만한 사람은 당뇨가 조절되면 살이 빠지고 당뇨 걸리면서 살이 빠진 사람은 당뇨가 조절되면서 체중이 복구가 되고 이렇게 자기 조절력이 발휘가 되는 것이죠. 결론은 인체가 신비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많이들 희망 가지셨을 거예요. 아, 이거 이제 포기할 게 아니더구나 그런 희망을 가지셨죠. 저는 첫 번째 시간에는 당뇨란 무엇이고 하는 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 합병증의 치료, 한방적인 당뇨병 치료의 뭐 어떤 특징이랄까 이런 점에 대해서 또 다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오늘 도움 말씀에 한주석 박사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